2022년도 6월 29일 오전 자금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 뭐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1,500만 원 갖고 ELW로 돈 버는 방법,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ELW는 파생이에요. 그들도 하물며 1억 갖고 돈 버는 방법이지만 잃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ELW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눠야지 돼요. 그 한 번의 수익이 중요한 거고. 근데 자, 그래서 ELW는 딱 감이 옵니다. 처음에 더디게 이해하더라도, 왜냐면 ELW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더디게, 하지만 원금을 나누다 보면 ELW는 원웨이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깡통을 차지 않아요. 원웨이만, 비중대로만. 제가 사고 파는 게 여러분이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금을 회수해 나가다가 가지고 있다가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이, 자, 하지만 들어있어 봤자 35호를 갖고 있습니다. 2만원이신 분은 70만원이고 30만원이신 분은 105만원이요. 회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얼마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달도 얼마나 내가 원금을 지켰냐예요. 왜냐면 ELW 하신 분들이 왜 ELW 손을 못 놓냐고요. 자, 손을 억지로 못 놓는다기보다는 그 한 방을 알기 때문에요. 한 방이 터질 때 엄청나게 터진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한 방을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쉽게 그 한 방이 나올 거다, 자, 몰라요. 하지만 한 방은 당연히 꾸준히 터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한 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자, 우리가 파월의 입이 두렵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의 입도 파월이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요. 자, 지난주에도 계속 경기 침체 가능성, 연착륙 매우 도전적인 일, 이렇게 작게 나오다가 인플레이션 조속히 잡을 것, 강력 약속, 금리 인상 지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 분명, 자, 이렇게 금리 인상 계속, 미 경기 침체 가능, 연착륙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ELW를 하거나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분이, 참, 아무래도 사람 상대겠죠. 근데 이 사람 상대라는 게 해나가면서, 코로나 때 저희가 맞았던 위기는, 자, 물론 리먼 때 그 위기 기억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도 기억하고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2014년도에도 위기라고 막 난리였었어요. 2018년도에도. 근데 결국은, 자, 꾸준히 적은 금액으로, 성풀은 마찬가지예요. 성풀이 그러기 전까지 성풀은 뭐 등락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등락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안 올라가고 막 버티는 종목들, 여러분 그때는 또 그때대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엠플러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엠플러스 안 올라가고 뭐 조금 올라가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살짝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한 16,000원에서 14,000원대 정도, 15,000원 초반까지 빠지니까 이거 다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자, 본인의 그릇이냐고요? 아니요. 투자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자마자 대박을. 세상에 가치주는, 가치주를 누가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3만원대까지 가는데, 그때는, 자, 이제 제가 고점의 가격을 알려드렸던 건 프리미엄만 알려드렸습니다. 왜냐면 파생을 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그 가격에, 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체크해 놨는데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징은, 자, 여러분 우량주는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우량주라고 그러겠죠. 근데 자, 우량주는 영업이익이 높은데요. 성장주는 현재 가치보다 평가 가치가 높은 애들. 이미 성장주는 현재 가치보다, 자, 높은 애들이에요. 미래 가치가 성장이 높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주는 현재 가치보다 평가 가치가 낮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가 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요? 누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회사의 채권 등급을 매기는 딜러하고는 틀립니다. 채권업자가 자 SCI 기업 평가하는 곳에서 아니요. 그 회사를 지분도 낮은 가격에 회사가 지분을 확보를 못하고 회사도 이득이 없어요. 하지만 무기명자가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기명으로 자 시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명 채권을 3호로 받았을 때요. 공모가 아닌. 하지만 여기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콜이 아닌 풋만 기록이 돼 있을 때, 특이 발행 조건도 없을 때.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당연히 이게 뭔 말이요? 하겠지만 이게 주식입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이 용어를 모른다? 자,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가치주는 여러분이 못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렀다? 자, 가치주를 못 고르기 때문에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참 수익을 냈던 종목들 중에 이제 몇 개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종목들 중에 이미 우리는 무중에 엄청나게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한참 됐죠. 이 종목은 하물며. 그리고 나무가는 제가 종목도 중간중간에 저희 나오는데 자, 나무가는 이제 저희는 자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가 됐지만 이게 나무가라는 종목이에요. 무증을 받았어요. 무증을 작년에랑 다 무증을 받아서 우리는 수익을 보고 뺐습니다. 나무가를 무증도 받고 이 나무가의 채권입니다. 이건 교환채예요. 여러분 제가 나무가가 교환채 1%의 금리가 있는데도 나무가를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무증을 받고 밀렸다 어쨌다 하지만 나무가 가격은 자 올라갔고 우리는 2배의 나무가를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나무가는 1%의 금리지만 발행 비율 0. 보통 교환채니까 들어가요. 교환채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1%도 안 들어갑니다. 상환 비율 이 1%는 3개월에 한 번씩 1%를 딱딱 이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7%짜리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3개월째죠. 3개월이면 1년에 7%면 4, 28%를 받아요. 거기 특이 발행 조건까지 막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콜옵션이에요. 뚝 떨어져서 회사가 투자금 조기 회수에 들어가지만 풋이 걸려있고 무보증 무담보 3개월 이표채 자 비매출 외부에서 채권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무기명의 만기상환의 이 채권은 풋옵션의 채권은 회사가 높은 가격이 됐을 때 교환에 들어가거나 소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무기명자가 회사는 거들떠도 볼 수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낮은 가격에 이런 회사채를 했다. 이게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지금 떨었던 말던 우리는 어차피 수익 다 보고 끝난대요. 채권 날짜가 저거 이미 3개월 이표채인데 권리를 갖는 구간에 들어가서 권리가 행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잡는 거예요. 권리가 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공모는 3개월, 사모는 1년 뒤부터 저 채권에 권리를 갖기 때문에 투자자 조기 상환, 중도 상환, 투자자 자 투자금 뿐만이 아니라 자 중도 상환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기 상환권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가치주지. 뭘 봐갖고 자 여러분 정말 자 예전에 LNF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LNF 종목은 제가 예전에 자 언급했을 때 이미 오래 돼버렸고 얘는 짠 권리락하기 전 배당락이랑 권리락 전까지는 이 종목 35만원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그때 이 LNF 갖고 말들이 무슨 똥준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주식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깡통을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 얘도 가치주의 채권을 발행했던 종목인데 자 그거 전혀 요거 떨어졌다고 막 발발발발 난리 브루스
예, 이거 기억도 안 나죠? 이때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회사가 총무과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나왔고, 자, 거의 19,000원에 육박을 했을걸요. 18,000원 아니에요. 이 종목이 꽤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거의 떨어진 금액이 10,000원대까지. 자, 이 종목이 또 한번 얘가 이렇게 출렁거렸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자, 10,000원이었다. 그래서 권리락과 배당락을 제외한 이 종목은 35만원이 넘었습니다. 35배 수익 나면 1,000만원 갖고 그냥 35배 수익 나면 끝장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 갖고도 자, 저는 M+는 돈 벌 분들만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했고, 제가 채권 가격을 다 산정해 놓은 가격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식은 믿음이 있는 분들만 버르셔야지 돼요. 제가 노후에는 이메일로 종목을 서로 주고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노후에 저도 이제 그만했을 때, 자, 모든 채권의 가격은 등급과 함께 채권업자들은 가격을 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약정대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산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가 계산기가 전부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오픈을 안 해놨지만 중간중간에 가격이 맞지 않아도 결국은 제가 가격은 지워놓을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모 종목의 경우도 가격은 이렇게 해서 자, 경과이자 4,800을 경과이자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결국은 단가가 현금 흐름 분석과 투자 수익률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괜찮으면 들어가겠지만 그 종목이 아닐 경우 제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자, 들어가는 거 이제 거의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런 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종목은 세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인 종목 20에서 25짜리를 들어갑니다. 아, 자, 버티면 얘는 당연히 올라가요. 당연히. 이런 종목을 성풀은 갖고 있으니까 리먼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리먼도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 까먹으면 안 되는 몇 가지가 막 폭락을 했네 난리가 나지만 당연히 여러분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떨어지고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2017년도 이때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는 지금도 덜 떨어졌습니다. 2019년 8년도에 난리 났었어요.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무슨 그 금리를 올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안 왔습니다. 지금도 오던 말던 오면 사실 붙잡아야죠. 자,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든지 원금이요. 성풀은 팔아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지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풀로 4배, 5배, 6배, 7배씩 수익을 오죽하면 골드제리님이 본인 계좌를 우리 20년도에 자 주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2,500만원 갖고 시작했던 2천만원이었나요? 1억이 되는 것도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자 후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얘기는 가치주를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지금 떨어지면 누구나 다 출렁거리고 두근두근해요. 기다리신다 하려면 기다리는 힘을 얻으려면요. 가치주의 채권을 보셔야지 된다고요. 채권을 모른다라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채권을 모른다라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을 모른다는 건 저 채권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채권 모르면 주식하지 마셔야 돼요. 채권이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은 회사채가 있는데 이 채권을 모른다고요?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을 못합니다. 이 회사채를 적어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럼 회사채를 아는 뭐를 알아요? 자, 뭐를? 회사채를 모르면 이 회사채 등급이 어음을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A3에 오면 A라고 굉장히 좋죠. A3면 BBB 등급이에요. 정크본드도 손을 안 대요. 정크본드가 아슬아슬한 종목을 자 하지만 다 판단을 하죠. 아슬아슬할지가 아니라 이 회사 저평가돼 있지만 이 회사 나중에 크게 오를 거야. 근데 망했어요. 이 회사 저평가돼 있지만 크게 오를 거야. 폭등했어요. 이런 정크본드들이 손을 대는 종목 중에서도 A3를 손을 안 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 종목 많이 오를 거야 그래서 샀는데 자 A3예요. A3 어음이 회사 B 등급의 회사채
근데 회사채를 안 본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등급은 알아야 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이거 기가 막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한데 이 회사가 출렁거리던 말던 우리는 그 기간에 그 기간을 잡아내는 거예요. 채권 발행을. 이 기간은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자, 좀 밀리고 이 회사가 뭐 바보 아닌 이상 밀려봤자 이 종목 이랬습니다. 이때 결국은 3만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3만원이 이 종목이 29,3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3만원대까지 갔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자 M+요 채권을 딱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나와있나. 분명히 중도 상한권 요청이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주식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그렇지만 이거는 돈을 많이 벌으신 분과 적게 벌으신 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건 그릇의 차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성풀은 갈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아시겠지만 채권에 의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29,300원이었죠. 성풀의 고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성풀이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시간이 다 돼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바로 채권대로의 날짜대로의 전환권 권리에 나와 있는 중도 상환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29,908원에 들어가 있고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흐름은 콜옵션이 없는 풋옵션으로 바로 200억의 풋옵션이 발행해 있고 투자자 조기 상환 청구권이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 전에 후딱 들어가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어느 사업을 해도 앉은 자리에서 100% 넘게 후딱 수익을 주는 종목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내 원금 대비 원금 투자 해놓고서죠. 원금 밑에 깔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투자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단지 짧은 거 3개월인데 주식을 사자마자 후딱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나요. 기다려서 수익을 낼 때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성풀의 가치주를 고르는 채권이에요. 성풀은 채권으로 고릅니다. 자, 지금 환율이랑 출렁출렁거려서 하지만 ELW는 가치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자, 팔아나가고 나머지는 7월 14일 날 금리 인상인데 0.5를 올리던 0.25를 올리던 충격이 가던 말던 안 가면 콜이겠죠. 흡수를 하면 충격이 가면 푸시고 양쪽을 쥐고 버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 본인이 가치주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 버티십시오. 자, 평단은 낮추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세요. 바로 닫겠습니다.